잘 지냈습니까? 예, 나름이 겨울 나온대요. 예, 오랜만에.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맹자입니다. 맹자. 그 맹자 제목을 유학의 이상세계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유학의 이상세계요. 아마 맹자는 사설을 대부분 여기 다 보셨을 텐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논어를 좋아하신 유형이 계시고 맹자를 좋아하신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하고 중용하고 또 짝이 되지 않습니까? 논맹이 짝이고 대학 중용이 짝입니다. 그럼 자연히 논어를 좋아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대학 중용에서 중용으로 가요. 맹자를 좋아하면 대학으로 일반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같이 네 개를 고루 하다 보냐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드러나는 면과 드러나 있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 좋아하게 된대요.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얻은 걸 하나를 좋아하는 게 인간이 몸을 가지면 조금 치우치게 된대요. 근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맹자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역할을 이렇게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그것을 리드하는 측면으로 늘 써져 있는 게 맹자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를 3단계, 4단계 논리로 늘 펼쳐요. 맹자는. 그래서 사회적 욕망에 강한 분들은 맹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맹자가 훌륭한 모델이거든요. 맹자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후대에 맹자를 뭐라고 하냐면 맹자에는 시경, 서경, 춘추, 예기 이런 게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음악 문제도 나오죠. 동작계에서 육경으로 물줄기를 다 받아가지고 새로운 유학이라는 학문세계, 정신세계, 이상세계를 만들었는데 맹자가 최고로 존중한 사람이 공자니까 바로 그런 육경에 대한 글들이 다 나와요. 원문을 인용하는 것들이. 근데 딱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딱 하나 안 나옵니까? 육경에서 맹자 보면. 주역이 안 나와요. 다른 건 다 나와요. 주역이 안 나와요. 주역. 유감스럽게. 논어에도 주역이 나와요. 점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그 노를 못한다는 주역의 함께라고 있거든요. 이 33번째 아니 32번째는 32번째 31번째가 백산 함께고 32번째가 외풍 함께인데 거기에 뭐냐 그러면 그 말이 있는데 논어의 그 대목이 그대로 원문 인용돼요. 원문 자체가. 근데 맹자에는 다른 건 다 인용하는데 주역만 인용이 안 됐는데 나중에 후대 송날학자가 이런 멋진 표현을 합니다. 주역의 체는 주역의 원리는 소강절한테 있고 주역의 용, 주역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사회관계, 국가 다스림에 대해서 표현한 게 용이거든요. 그 용은 맹자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맹자는 주역을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주역의 용은 맹자에 있다. 그 탑견입니다. 왜? 이 사람의 맹자가 논의가 있으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4단계 논의를 펼쳐요. 그게 시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맹자의 이상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인간다움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인간다움이 성선의 문제고 그것을 사회 속에 구현하는 게 왕도 정치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제가 이상세계라고 그랬을까? 그걸 좀 깊이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성선, 밖으로 그것의 구현인 왕도 정치. 그 두 축으로 오늘 한번 맹자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맹자는 지금부터
언제 태어나셨냐면 BC 37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BC 289년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확정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몰 연대를 전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근데 거의 이 시절이에요. 그러면 공자님이랑 병칭해가지고 공맹지학 이러잖아요. 유학을. 그 다음에 신유학으로 가냐 그러면 정주지학. 근데 유학하면 신유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맹지학 이렇게 되거든요. 공맹지학. 공자하고 병칭되는 유학을 성립시킨 공자랑 병칭된 사람이 맹자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 유학은 인의지학입니다. 인과 의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그것을 내 개인과 세상에 구현하려는 학문체계, 정신세계, 공맹지학, 인의지학. 그래가지고 공자가 인을 중점으로 말했는데 맹자는 이 인을 관계 속에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의라는 새로운 덕목을 공자도 말씀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더 표면에 깊게 드러냈다 해가지고 맹자에다가 의를 부여해서 공맹이 병칭이 됩니다. 공맹지학 사상가로 내용으로 하면 인, 의, 지학. 그러니까 자연히 이는 본래성이니까 나의 문제예요. 의는 이것을 관계 속에서 구현하니까 사회 국가 문제가 자연히 도출됩니다. 이게 바로 성선의 문제고 이게 왕도의 문제예요. 이게 수기의 문제고 이게 안인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수기 안인.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일하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환경이 얼마나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환경과 관계 맺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선택한 그 맹자 어머니의 안목. 그 다음에 실천력, 결단력.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맹자 어머니의 그 측은지심과 그 약속을 지키는 마음. 이웃집에 돼지 잡는 소리를 듣고서 그 보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항상 한번 과도기가 오잖아요. 어려울 때. 그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기지교. 이래서 제 생각에는 맹자 삼천지교로 지금 많이 이렇게 되는데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맹모 오교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맹모 오교가 맹자를 맹자답게 하는 가장 근본 틀이 되지 않았나. 이건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맹모 오교. 내 자식한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변화하기가 좀 어렵다면 손자, 손녀한테는 훨씬 수월합니다.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맹모 오교. 그 다음에 이분이 어느 시절이냐면 전국 시절입니다. 전국. 말 그대로 나라끼리 전쟁하는 시절이다. 이런 거거든요. 맹자 때. 자고 나냐 그러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국 시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전국의 시절을 새로운 평화의 시절로 만들려는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정치가들이나 사상가들, 종교가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가쟁명의 시절이라고 합니다. 백가. 여러 사상가들이 앞다투어 자기의 사상을 통해서 세상을 구현하려는 그러한 시대를 백가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절에도 나올 수 있는 거의 기본적인 패턴들은 이 춘추 전국 시절에 중국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아주 깊숙이 받습니다. 그걸 구조주의라고 말한 현대 프랑스 철학자도 있는데 근데 중국은
자연 환경 구조가 다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열대면 열대, 온대면 온대, 한대면 한대, 냉대면 냉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땅이 커가지고 이 네 개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바로 자연과 교섭하면서 인간 문명을 구성하려는 사상들이 전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지역이 교류를 하고 이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들이 융합돼 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철학에서 논하는 것들도 중국 제자 백과로 가냐 그러면 한 번쯤은 전부 다 다뤄졌고, 두 번째 오히려 더 깊고 넓게 답이 나온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을 이렇게 넓게 한 분들, 깊게 한 분들은 중국의 그 잠재력, 무궁한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게 제자 백과의 사상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한테 알려진 건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편협되게 유학 중심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걸 얼른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런 폐해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때 맹자가 살았을 때 어떤 사상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나,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 쉽게 전달이 되니까, 이때 그 유명한 손자하고 오자 있죠. 오기.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이런 분들은 병가라고 그래요. 강한 국방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천하를 아우르는 이런 사상가들이 전국 시절에 활동을 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누가 하고 있냐면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 이 사람은 법가예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니까 서로 욕망끼리 부딪히잖아요. 이 욕망은 인간의 인정만으로는 안 된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놈을 통해서 신상필벌을 통해서 구현해야 된다. 이게 법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해놓은 법에 죽죠. 비참하니. 병가 역시 그 유명한 한 명 하나 그러면 손자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손빈의 할아버지, 이 사람이 손무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부정당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실제 있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게 확실히 긍정되고 있는 시절인데, 이 사람도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내가 틀렸고 공자가 옳았다. 이런 순회를 합니다. 왜? 사람은 살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를 눌렀을 때는 좋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됩니다. 노년에. 그래서 내가 틀리고 공자가 맞았다. 이건 지금 계속 유학 입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학 입장으로. 유학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는 명가라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논리학자들. 서양으로 하면 소피스트들. 피케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이자 정치가이자 연설자거든요. 연설가. 명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수완으로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소진장이, 합종연행체. 진나라를 중심으로 육국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진나라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소진. 이게 정반대로 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1대6으로 붙으면 이기지. 바로 외교, 수사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그러니까 중국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소진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유파들. 소진장. 근데 맹자는 역시 이 존재들도 부정을 합니다. 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니까. 그래서 소진도 비참하니 죽잖아요.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하지 않는 임시 방편의 태도는 문제다. 법의 문제도 역시 너무 가혹해서 문제다. 맹자는 계속 논파를 해나갑니다. 왜? 당시가 이게 주류 사상이에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또 농가가 있어요. 농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동양사에는 특히 중국이나 이쪽은 농사가 기본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중시하는데 맹자는 그것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게 좁은 사람일 때는 농사지어서 자급자족하면 가능하지만 큰 조직이 꾸려졌을 때는 농사로는 안 된다. 사상과 정치가 있어야 된다. 농사는 기본에 불과하지 자급자족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농가를 비판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무의 소유학파, 노장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문물 교환하면서 살면 되지 왜 꼭 다투고 조직을 이루어야 되나 하는 노장적 그런 사상에 대해서도 맹자에 보면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당대에 있었던 것을 맹자는 전부 조목조목 논파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중국을 2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일반적으로 52세에서 70세까지 20년 돌아다닌대요. 이분이 84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이후에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만장의 무리들과 옛 공자처럼 학문을 토론하고 그걸 통해서 맹자 7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맹자의 여기에는 강력한 사회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다른 하나의 사태를 놓고 다른 역할들,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이걸 헤쳐가는 맹자의 그 기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병통 능력. 그래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게 맹자입니다. 맹자의 시대 상황이 어땠나.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이끌어 가려는 사상가들이 어떤 사상가들, 어떤 유파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법가와 그 다음에 부국 강병책이 그 시대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52살에 일반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0대에 처음으로 20년 공부, 길게 하면 30년 공부를 끝내고 드디어 철학철학을 시작합니다. 공자처럼. 그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맹자 제일 첫 편에 있는 누굽니까? 양해왕.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양해왕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최선왕. 최선왕하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맹자에도 보면 아주 그거 나오죠. 어떻게든 하여튼 해서 좀 해보려고. 최선왕하고 약 7년 정도 제일로 오랫동안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있다 떠나보지만 최선왕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왜 그가 세력도 있고 그 사람이 인분이 또 스케일도 있고 야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결국 공자처럼 맞지 않아가지고 또 다시 철안천하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공자의 사상의 전모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것을 하나는 성선의 측면과 하나는 왕도 정치의 그 두 측면으로 설명을 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사상 측면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걸 또 그 중에서 수기 측면으로 국한들여가지고 하냐 그러면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선론, 두 번째 수양론, 세 번째 대장부론. 맹자는 지금 이런 존재들은 인간을 어떻게 봤는가? 국가나 병가나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을 중시한 사람들은 인간은 욕망의 존재다.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이런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맹자가 유세를 했을 때 전부 인과 의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왕들이 이건 너무나 인간을 모르고 시대를 모른다고 해서 안 써줘요. 그게 바로 맹자가 가장 다른 사람들하고 특징인 성선을 맹자는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다른 존재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외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맹자는 정반대로 그거 아니다. 인간은 선하다. 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고자하고 논쟁이 있죠. 맹자에 보면 고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자 그러면 순자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외부의 관계에 의해서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된다는 게 고자 논리예요. 근데 맹자는 끝내 무슨 소리냐? 맹자가 성선이라는 입장을 뭘로 증명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인간에서 증거를 하고 두 번째는 자연 세계에서 증거를 됩니다. 인간의 증명을 되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유자 입정입니다. 에리네기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걸 보고서 그 누구도 부모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지도 않고 지역사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역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처 측은지심이라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가서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맹자가 모든 존재는 선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예입니다. 만약 이기적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존재가 사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를 보냐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새끼들은 보호합니다. 근데 숲사자를 자기가 쳐서 이겼다 그러면 그 숲사자가 난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요? 자연세계 보면 죽입니다. 물어서. 이건 제가 사자한테 좀 미안한데 극단적인 얘기를 빌려갖고 왔는데 근데 인간은 그 악독한 사람도 에린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 에린에기가 아닐지라도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구하게 돼요. 그게 불인 인지심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참을 수 없는 차마 그 모습을 보고서 피할 수 없는 그걸 통해서 내 목숨이 잃을지라도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 그 두 마음이 불인 인지심입니다. 그게 바로 성선의 근거로 맹자는 봤습니다. 요즘 현대과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근데 재밌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인간은 이기적 존재인데 어떨 때 가장 이기적인 것이 충족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자리 배타였습니다. 나는 이롭고 상대는 배제시키는 것. 최근에 나온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기 이타,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게 했을 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도덕의 근거를 발견했어요. 맹자의 성선은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고 상대 때문에 내가 사니까 자연히 자리 이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기적 유전자를 주장하는 과학자가 자리 이타를 최고 덕목으로 말했어요. 드러난 자리 이타는 같지만 내용성이 달라요. 왜? 맹자는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조건 없는 실천 이게 맹자의 성선과 이기적 유전자를 주장한 그 과학자는 조건 있는 행위예요. 이게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과는 자리 이타가 최고의 덕목이지만 조건이 붙은 것과 붙지 않은 것은 너무 달라요. 어디까지나 이것들은 성선에 기반해 있는 게 아니라 성악에 기반해 있는 겁니다. 이게 서구의 유구한 전통이거든요. 알려진 설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인간이 성선이냐 성악이냐 아니면 이런 것이 없고 후천적으로 결정된다 했을 때 굉장히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회의 법을 정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선에다가 마침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그 유명한 사담론입니다. 사담론. 그런 것들은 아시기 때문에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내에 큰 틀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성선이라는 것은 보편적인데 그러면 동물하고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떨까? 인간끼리는 남녀노소, 신분고하가 다름없이 다 똑같습니다. 인간끼리는 성자리는. 근데 환경과 생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어떤 이는 100% 구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구현하지 못한 사는 그런 것이 후천적 차이일 뿐이지
본래적으로는 다 같다. 그렇다면 인간을 제외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어떨까? 맹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그럽니다. 이게 유학의 인본주의의 철학적 토대입니다. 유학은 인본주의거든요. 선진 유학에서는 특히, 맹자에서는 특히 그럽니다. 사람이 근본이다. 생명체로는 고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이다. 이게 유학의 기본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근거가 어디서 철저히 이론적으로 뿌리를 박냐? 맹자에서 그래요. 성선론에서. 사람의 성품과 소와 개, 돼지와 성품이 같는가? 그거 나오잖아요. 고자 논쟁에서. 고자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왜? 생을 위주로 보니까. 근데 맹자는 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물성 이론이에요. 사람과 동식물과는 생명으로서는 생명체로는 같지만 그 원리를 인식하고 실천한 능력에 있어서 인간이 탁월하다.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 유학에서 와서도 이 인물성 논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에 있어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동물의 문제하고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더 확대되냐 그러면 요즘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장기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 문제가 성론은 특수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선의 문제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성은 불어난 것도 아니고 불어난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맹자가 아주 논리가 치열하고 아주 정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성은 본래 자리니까 후천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떨어진 누구나 생리적으로 타고난 자리니까 그것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성이 더 늘어난 것도 못 산다고 해도 성이 줄어들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늘 그 자리예요. 여기에서 자연히 나의 수양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수양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가? 이게 수양론이거든요. 공부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만약 맹자 논리대로 성선이라면 왜 어떤 존재는 성선으로 살고 어떤 존재는 성선하지 못하는가? 맹자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사람한테는 소체와 대체가 있대요. 소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대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각기관은 대상을 이렇게 만날 수는 있는데 대상의 원리를 파악을 못한대요. 감각기관의 장점, 대상과 만난다. 단점, 원리를 파악 못한다. 그럼 대체는 뭐냐? 마음입니다. 이때 마음은 성자재예요. 그것은 뭐냐? 이게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면 그것의 현상의 원리를 깨닫는 것, 그게 대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상을 인식하냐 그러면 원리와 현상을 읽어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대체를 알아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냐? 대인입니다. 대인. 근데 이 마음을 쓰지 않고 감각기관의 경험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 변화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인데 소인이라고 해요. 이게 성선인데 왜 성선으로 사나? 성선으로 사는 사람 맹자말로 하면 대인. 성선으로 못 사는 사람은 왜 그런가? 감각기관의 노예가 돼서 하니까. 그런 사람은 소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딱 한마디냐? 사예요, 사. 사. 사유가 중시됩니다. 자연히 사유의 역할은 마음이 같기 때문에 마음이 중시돼요. 그러면
이게 인간은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소체 대체가 결합돼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두 개가 하나 돼가지고 마음이 몸을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번연히 아는데도 왜 안 되는가? 바로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는 겁니다. 몸은 편안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알고도 거짓말을 해버린대요.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가 수양론을 제시한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된다. 나는 소체와 대체로 되어 있다. 이 역할은 뭐다? 이 두 관계는 조화가 돼야 된다. 근데 왜 그걸 모르냐? 첫 번째, 생각을 안 해서고, 두 번째,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 욕망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양심 막선의 과욕이라. 이 대체를 기르는 게 양심이거든요. 마음을 기르는 거. 그때 그 방법이 뭐냐면, 적을 꽈서는 못 쓰겠네요. 욕망을 줄이는 것, 그렇게 하는 거. 분명 맹자는 욕망을 없애라고 안 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욕망은 원초적 자발성이에요. 이때 이 욕자가 마음심이 있는 것이 있고 마음심이 없는 것이 있거든요. 과욕일 때는 마음심이 없어요. 이거 원초적 자발성이에요. 원초적 자발성. 그래서 이 원초적 자발성이 몸으로 발현된 것도 있고 마음으로 발현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으로 발현된 것은 조금 줄이라는 겁니다. 생존은 생식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기까지만 하지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이게 과욕이에요. 절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마음심을 들어간 거거든요. 인위적인 욕망자죠. 근데 인간이 몸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성량이 가냐 그러면 완전히 절욕으로 가버려요. 욕을 끊어버려라. 알욕. 욕을 막아버리라. 왜? 저게 과욕이 쉽지 않으니까 저렇게 극단적으로 갔거든요. 그렇지만 저것은 그 용어 하나가 굉장히 인간을 편하게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는데 절욕, 아욕은 인간을 너무 억압해요. 인간의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심에 있는 욕망이 아니라 원초적 자발적인 욕, 이거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맹자가 그 유명한 가욕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가 성선이라고 했어요. 선을 뭐라고 말했는가? 가욕지선이라고 했어요. 하고자 할 만한 것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가욕을 분명히 인정한 겁니다. 맹자가. 그렇기 때문에 양심 막선의 과욕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묘욕, 악욕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너무 그냥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놓은 인간의 감성을 너무 억압한 측면이 없잖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적 정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맹자의 과욕과 그다음에 성리학에서 말한 절욕, 악욕은 각고 다름이 뭔가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요즘 공부가 바로 이 욕의 세계거든요. 몸의 세계거든요. 그랬을 때 맹자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학문의 대사가 몸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 맹자가 해결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말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문제지만 맹자의 전모를 읽어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제대로 발현되면 좋은데 제대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맹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학문지도는 못하여라. 학문의 도는 다른 것 없다. 구기 방심이라. 노인 마음을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방이 두 가지를 써요. 첫째 방종할 방, 두 번째 놓을 방자. 우리는 성선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놓지 않으면, 본성을 놓지 않을 때는 늘 착하게 제대로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놓쳐 놔버렸을 때 그래서 놓을 방이에요. 그때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방종할 방이에요.
이게 놓아버린 그 마음을 거둬들이면 자연스럽게 방종하는 언행이 거둬지게 돼요. 그게 구방심의 두 가지 힘입니다. 언행을 가능케 하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을 거둬버리면 방종한 언행이 떨어져요. 그게 구방심입니다. 맹자의 제일 중요한 논의, 학문은 뭔가? 이게 수양론인데 방심을 다시 거두어드리는 구방심. 철저히 성선을 가지고서 모든 걸 조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학문을 합니다. 구방심의 학문을 하는가? 아니면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학문을 하는가? 맹자는 한마디로 학문지도를 못하여라. 세속 사람들은 뭘 하냐? 부귀공명을 추구한다고 맹자가 이전에 얘기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가 밖으로 나가면 전부 그것을 가가지고 차실지를 알되 구방심은 아무도 모른다. 싫어! 이 말을 장탄식을 내요. 맹자는 분명히 실용학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학문은 어디에 걸려있냐? 소체에 걸려있어요. 대체에 걸려있는 것은 구방식 공부. 이 두 공부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맹자가 극단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까 이기적 유전자처럼 하냐 그러면 내가 제대로 구방심이 되어 있냐면 부귀공명 추구가 어때요? 훨씬 수월해요. 정치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구현된 사람이 대인이고 아주 대인을 힘있게 맹자가 풀어 설명한 게 대장부입니다. 그 유명한 성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구현해서 산 사람이 대장국자입니다. 대인이라는 용어는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주역은 특히 대인이죠. 근데 그 대인을 맹자가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 탈바꿈시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대장부입니다. 나를 자각해서 매 순간 구현해 나가는 사람 대장부. 인간은 다 장부잖아요. 몸으로 산 사람은 그냥 장부요. 족장부. 마음을 가지고 몸을 이끌어서 관계에 구현하면 대장부예요. 장부는 장부로 된 대장부입니다. 여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래서 맹자가 철학자라는 거예요. 힘있게 자기 의견을 설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장부는 대인의 다른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인. 주역을 안 배우면 대인을 잘 모르는. 주역은 대인지학이거든요. 대인지학.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째 머리에 주역의 채는 소강자로 있는데 용이 맹자에 있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대장부는 첫째 그 천하지 관과고 천하의 제일 넓은 곳에 거쳐 인의 세계입니다. 성선의 내용이 인의 예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면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이 세상에 넓은 집이 어디냐? 유형의 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무형의 실상, 그게 인자리거든. 맹자가 인을 인의 근거로서 말할 뿐만 아니라 천의 근거로서 말해요. 인지 안태교 천지종작이라고 해가지고 인의 개념을 하늘의 생명의 실상으로 자리매김해 맹자가 그까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존재의 실상 그게 관거예요. 그게 인입니다. 인. 인간의 마음에 국한된 게 인이 아니에요. 우주적 마음, 존재의 실상 그게 인입니다. 대장부는 철저히 나의 근거에 산다. 그 천하지 관거. 그 다음에는 입천하지 정의.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딱 섭니다. 몸을 가지면 매 순간 자기에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는 읍니다. 마땅한 거. 지금 전부 정의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해가지고 당신 좀 비켜봐. 이거 뭐 자네 바뀝니다. 잠시 잠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천하지 정도화예요. 내가 인과 의를 가지고 인으로 나를, 그 다음에 의를 가지고서 인을 구현하는 거거든요. 의의 근거는 인이에요. 의의 근거. 인을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게 의입니다. 그래서 인이 최고 원리고 의는 용, 현상작용이에요. 이게 아주 머리에 딱 들어차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인데 남녀의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형제지간의 사랑, 그 다음에 동료지간의 사랑, 동식물과의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사랑, 우주에 대한 사랑은 실천 행위는 다르잖아요. 그 맞게 하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매 순간 인과 의가 맞아떨어지는 게 행천하지 대도예요. 대도는 뭔가 큰 도. 인과 의가 맞아떨어진다. 변치 않은 원리와 상황성이 맞아떨어지는 게 대도입니다. 그 대도를 실천합니다. 이거 이제 예가 되겠죠. 인, 의, 예.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두 가지로 크게 드러납니다. 뜻대로 되는 경우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득지하얀 내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돼요. 이어민유지하고 그렇다면 다른 모든 존재와 함께 그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부득지하얀 내가 뜻이 사회에서 구현이 안 됩니다. 그때 맹자는 독행교로 하겠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불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독행기도 홀로 그 도를 묵묵히 실천해 나갑니다. 왜? 몸을 가지면 성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다 경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면 안 돼요. 성패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큰 카테고리를 세 개를 범주를 칩니다. 첫 번째, 부귀에 불능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주제 넘을 넘자, 원칙 넘을 넘자, 주제 넘거나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이 이건 뭐냐? 부는 가지고 혼자 독식하고 우리 집단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을 내가 부로서 평가해 줍니다. 그게 불능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를 가지고서. 귀는 뭐냐? 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소해 주는 게 불능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건 안 맞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공적 부귀 활동. 이게 유학의 멋쟁이에요. 그래서 대장부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귀의 반대인 빈천에 처하게도 됩니다. 이 앞전에 논어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맹자는 더 구체적으로 처신법을 설명한 데 불과할 뿐이에요. 공자는 원칙론만 제시했고 맹자는 그걸 가지고서 방법론을 제시했거든요. 논어는 한 글자로 말하면 맹자는 한 문장으로 말하고 논어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맹자는 한 단락으로 말해요. 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서 호변이란 말을 이제 듣게도 됩니다. 이 비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능 비나고 천하하는 것은 몸을 가지면 당연한 거니까 또 시대가 암울하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빈천해지니까 그 원리를 그 현상을 아는 사람은 그 자기의 소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능이 논어에서도 불거했잖아요. 빈천과 부귀 문제에 있어서 초지일관입니다. 불능이 만약 지금 시간 때문에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무의 불능구리 차지위 대장군이다.
무형의 권위, 권력, 이게 위에 권력으로 나를 눌러요. 정치적 권력도 되고 경제적 권력도 되고 학문적 권력도 권력입니다. 그게 위입니다. 무, 실제적인 육체적 폭력, 이게 무거든요. 정신적인 억압과 육체적인 억압이 위무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굴종하지 않는다. 네, 몸은 한번 가지면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려 하면 굴할 수 있거든요. 정신적인 것은 알아버리면 굴하지 않아요. 그게 명자가 말한 그 유명한 뭐 있습니까? 40회 부동심입니다. 알아버리면 위에 정신적인 위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물리적인 무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장부다. 성선을 개인과 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멋쟁이다. 이게 대장부다입니다. 이것을 기르는 방법이 그 유명한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 그 호연지기는 맹자도 말하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왜? 진리는 말이 없는 세계라. 첫째. 두 번째,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하기가 원래부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말하기 쉽죠. 근데 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호연직이라는 건 뭐냐?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호연한 기운이니까 호연이라는 것은 넘실넘실, 약동하는, 충만하는 이게 근데 기라고 그랬잖아요. 넘실넘실하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뭐냐면 생명력이세요. 넘실넘실하는 에너지, 생명 그 자체의 드러남이 이게 호연직이에요.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세 부분으로 맹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호연직이라는 건 지대지강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치고 제일로 크다.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하다. 지대지강. 그럼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 지강이 무예즉 세구천지지간입니다. 지구로서 이것을 나의 삶을 몸과 마음을 길러나가면 하늘과 땅이 꽉차게 됩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때 직에 대해서 논어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연지기는 배의어 도하니 도와 의와 짝한다 그랬어요. 직이 바로 도와 의예요. 도는 원리, 의는 상황성이에요. 원칙만 있고 상황성이 안 맞아도 직이 아니에요. 상황성만 있어도 원칙이 없으면 직이 아니에요. 원칙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게 배의여 도입니다. 배도여 의 이렇게 나왔죠. 무시면 되어라. 이것이 없으면 이 두 가지 것이 하나라도 내가 언행할 때 빠져버리면 풍선이 이렇게 쪽쪽으로되는 것처럼 생명의 에너지가 꽉 차가지고 기색으로서 언행으로서 실천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위축된다는 게 왜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 길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맹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이 호연직이라는 것은 지비소상자지. 이 호연직이라는 것은 의를 매 순간 직접 쌓아갔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비의습이 치지라. 한 번 실천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깨름진가 거 있으면 이 순간 곧바로 호연직에는 죽어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해놨는데 너무 문장이 압축적이니까 근데 내 마음을 나의 언행을 관계 맺기를 들여다보면 이게 와닿는답니다. 맹자가 그 말 잘한 분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부 그 호연지기를 가지고 광대 맺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맹자 7편이 호연지기에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야호하는 게 호연지기 아니에요. 아픈 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해주는 게 호연지기예요. 이렇게 억압을 할 때 당당히 자기에게를 가는 게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는 때로는 인으로 나와요. 따뜻하게. 호연지기 하면 무조건 무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판입니다. 어떨 때는 의로 서리발처럼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멋쟁이로 예로 드러나요. 딱딱 매너나 매너녀로 배려심으로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그냥 고민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요. 그게 호연지기. 인의 예지가 매 순간 상황상의 시중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것이 호연지기입니다. 이걸 이제 왕도 정치로서 각 분야마다 구현해 나갑니다. 맹자가. 그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